여러분은 45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20대 한국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 날에 왔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요. 저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나이 타령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느냐? 하지만 비록 늦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함께 온 친구들이 절 걱정하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요. 몸 고생 마음 고생하지 말고 건강이나 챙기면서 말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충격. 어느 토요일 동네에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책상을 찾고 있을 때 제 앞 책상에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노트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르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나이에도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집에 와서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알아야 할 무기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가 생겼고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움에는 정년도 없고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덤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결제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전 결제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처음으로 집을 샀던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작은 가게를 열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월급으로 124만 원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입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로 번 첫 월급을 받은 저녁. 돈을 버풀이 일도록 새고 또 새였습니다. 저에게 이 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땀과 노력이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생활에 보태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노트북을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4만 원, 그 누구에게는 한 달 월급이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노트북과 컴퓨터 학원. 그날로 전 삼성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 길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컴퓨터 학원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첫 월급으로 노트북을 샀다고 하자 미쳤소라고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왜 피 같은 돈으로 노트북을 사야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고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언가 배워야 하고 매일 같이 발전하는 정보화의 시대에서 컴퓨터를 모르면 지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등록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이 맞는 걸까? 함께 온 친구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회사를 찾아다니며 바쁘게 보내는데 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6개월간 컴퓨터 공부는 쉽지 않는 도전이었고 제 인내성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컴퓨터와의 전쟁. 자판 하나를 익히는데도 다른 학우들은 한 번, 두 번이면 알아듣는데 전 몇십 번을 반복해야 했고 익혀야 했습니다. 머리로는 따라가야 한다고 수십 번을 외쳤지만 손가락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눈이 아파 머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모니터를 보고 또 봐야 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학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기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세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공부잖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황금기야. 그 말들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 사람들은 한 발자국을 걸으면 전 10걸음씩 더 걸어야 한다는 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배움은 컴퓨터 공부만이 아닌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부가 출발점이 되어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 같습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평생을 거쳐 배워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노트북은 3개나 바꾸었습니다. 처음으로 구매한 노트북은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노트북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이 떨어져 바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북 안에는 제가 공부하고 기록을 남기고 세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남아있는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전 지금도 배움을 놓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며 15년 전부터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었던 깨알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득 노트북으로 내가 무엇을 했지 15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첫 노트북으로는 저에게 피와 살이 되는 온라인 강의와 자기계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북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노트북으로는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된 온라인 집을 만들어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응원의 마음으로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45 나이가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도전도 늦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윈스턴 처칠은 지속적인 노력은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다. 벤자민 프링클린은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야. 전 이 3가지 명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언을 즐겨보시나요? 60대가 된 지금도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5 나이의 시작은 늦었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AI로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한 유튜브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어디 있지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혼자서 계속한다면 이대로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현재 비즈니스 PT를 찾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가지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린다면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영상만은 최선을 다하여 만들고 있으며 저만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되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편이 돼주신 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시니어 복친구 김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